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이재웅 대표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초록 검색창 네이버 아시죠? 거기에 견주고 있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창립자입니다. 이분의 타로 사주 한번 알아볼게요. 1968년도 10월 22일생이고 환원하면 2번 고위여사제 카드입니다. 고위여사제가 직업군으로 분류됐을 때 문과 쪽이라면 종교인이 가장 적합하고 명상가, 철학가, 그리고 심리상담 쪽도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이과 쪽이라면 천상 연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 무언가 매달리고 몰두하는 그 자신만의 영역에서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천상 연구직 계통으로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직업군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커뮤니케이션, 그 회사를 창립한 연도를 한번 가볼게요. 제가 나중에 어떤 회사의 창립일로서 코카콜라 회사의 운명, 비트코인의 운명, 네이버라는 그 자체 회사의 운명,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살펴보긴 할 건데 이거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전체적인 운세가 아니에요. 이재용 본인이 다음을 창립했기 때문에 다음이란 회사와 이 이재용 간의 관계성에 있는 올해의 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한 해 창립 당시에 이재용의 사주가 11번입니다. 대표이기 때문에 이 11번을 대표로서의 책임을 꼭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의카드거든. 정의카드는 우승자한테 나오는 올해 운수카드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이 11번은 2등을 하는 카드예요. 왜냐하면 운빨이라는 게 여기에는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승, 뭔가 특별하게 무언가를 부여받는 우승자는 신이 내린다고 하잖아. 운빨이 있어야 되는 거든. 그래서 연인 카드를 떴을 때 우승자가 많이 나오는데 11번은 그 운이 안 따는 거죠. 운은 없어. 뭐만 있는 거야 오로지 인간의 성실한 노력과 땀과 눈물 이것만 존재하는 게 11번 카드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운이 맨날 안 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 카드가 뜬다면 이게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공을 얻을 수 있고 거꾸로 결과가 안 나오면 자아 비판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본인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이란 회사에 있어서 대표였던 창립자였던 이 이재용의 사주가 이랬다면 다음의 운명도 이 회사의 운명도 그 대표의 운세하고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이 요 한 해를 버티고서 1997년도로 가볼게요. 이때가 한매일, 즉 메일을 주고받는 그 한메일을 런칭한 시점인데 이때가 13번이에요. 잘 런칭한 겁니다. 이 13번 카드가 바로 죽음 카드라고 안 얘기했습니다. 정방향의 에너지라면 부활 카드. 그래서 본인의 원래 회사의 어떤 목적에서 갑자기 전환해서 새로운 변신, 탈바꿈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런칭이 잘 돼서 지금의 다음을 이렇게 잘 이끌어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용 대표가 다음이라는 곳에서 대표직을 물러나는 한 해를 한번 볼게요. 그때 카드가 몇 번이냐면 14번 절제 카드입니다. 절제 카드가 떴다라면 정방향이어도 번잡한 사건 사고가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힘으로 뭔가 조율하고 균형 잡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썼을 텐데 그 해결이 안 돼서 역방향으로 흘렀다면 우울증, 정신과 의사의 상담까지도 받았을 경우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 무너졌다면 정신병동에도 입원할 정도의 그런 극심한 혼란 상태를 겪는 게 바로 14번 해의 운수였던 거죠. 자, 그렇게 14년도에 14번의 운세를 넘어가서 요즘은 소카 대표이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카 창립일로 한번 가볼게요. 저는 주식을 잘 몰라요. 소카가 주식에 상장돼 있는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소카의 운명을 대표이사의 운수로서 한번 볼 건데 그때 카드가 몇 번이냐면 10번입니다.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올해의 운세도 역시 소카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이재용의 운세가 10번 카드인 거야.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계획성이 추구되는 바를 쭉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계획대로 아닌 어떤 다른 쪽, 계획대로 아닌 어떤 다른 쪽으로 자꾸 계획의 목표성이 차질을 빚는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고, 또 혹은 우연한 계획의 이쪽에 활로를 찾는, 그 내가 가는 길을 누군가가 확 틀어버리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도래하는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소카를 만든 그 창립의 한 해도 원래는 다른 걸 구상하려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틀거나 하는 뭔가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들어왔고, 올해도 그래요. 그래서 혹시 주식으로 상장돼 있다면 소카의 주식은 12년도에 급상승이었으면 올해도 같은 형태의 급상승했다가 급하락했던 어떤 시점이 있었다면 똑같은 운명을 겪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소카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이재용의 본인의 사주로서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카의 대표이사를 맡게 됐던 시점 한번 가볼게요. 이 시점은 왜 중요하냐면 7번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7번 카드는 누누이 말하지만 전차 카드예요. 그래서 본인의 인생에서 소카 대표이사를 맡은 게 내가 어떤 역경과 뭔가 또 오더라도 험난한 무슨 사건이 있어도 끝끝내 이 대표만큼은 지키겠다라는 본인의 다짐이 들어있는 대표가 됐던 그 시점에 본인의 마음가짐이면서 동시에 소카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그 순간의 운세였던 거죠. 그래서 소카가 흔들리는 무언가가 있어도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마침표를 찍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기 전까지는 절대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이 전차에서 내려올 사주가 아닌 거죠. 끝까지 밀고 나가서 마침표를 찍고 싶은 마음에서 이 소카의 본인의 운명을 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운세와 그 소카의 첫 창립 시점의 운세가 같다라는 건 포인트가 될 거고, 이재용님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초심은 어디에 가 있냐면 엿대가 있어야죠. 그쵸? 내가 결단코 여기에서는 밖으로 물러섬 없이 마침표를 찍는, 나의 인생의 정점을 찍는 그런 일을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용님의 타로사주 마무리합니다.